안녕하십니까. 유전성 강직성 하지마비 아동의 기능적 개선을 위한 물리치료 전략으로 발표를 하게 된 청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박사 3기 최지영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입니다. 유전성 강직성 하지마비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HSP는 양쪽 하지의 약화와 강직을 특징으로 천천히 진행하는 유전적 중추신경계 신경병성 질환입니다. 약 10만 명당 2명에서 10명 정도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병은 전 연령대에서 가능하고요. 오랜 기간에 걸쳐 천천히 진행합니다. 상지의 근력, 말하기, 씹기, 삼키기 등의 문제가 없으며 HSP 진단을 위한 임상적인 증상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서히 진행하는 양쪽 하지의 약화와 함께 일리오소아즈, 함스트링, 그리고 티발리스 안테리어 머슬의 근긴장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의 반사 이상 항진과 발바닥 편근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uncomplicated 타입과 complete 타입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uncomplicated 타입 HSP는 pure 타입이라고도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pure 타입의 HSP는 신경학적 장애가 하지의 강직성 위압, 과긴장성 방광의 장애, 경도의 양쪽 하지의 진동 감각의 저하 및 관절 위치 감각의 저하가 특징적입니다. complicated 타입은 pure 타입의 문제점과 더불어서 머슬의 마이오트로피, 레티날 디제너레이션, 그리고 비전 임페어먼트, 멘탈 리타데이션, 엑스트라 피라미달 디지즈, 그리고 페리페랄 뉴로패시, 에피lep시, 디멘시아 또는 아탁시아 같은 증상들이 포함됩니다. HSP의 가장 큰 임상적인 문제점은 양하지 약화와 긴장도가 증가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경련, 과반사, 과긴장, 근력 상실 및 선택적 조절 상실과 같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조합돼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보행 장애입니다. HSP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주요 재활 목표는 보행 능력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까지 성인 HSP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보고되어 있지만 아동과 관련된 HSP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고 특히나 물리치료적 중재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합니다. 임상 진단 시 스파스틱 다이플레이지아인 SD 아동과 HSP 아동의 양상이 비슷한 점으로 인해 오진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선행 연구를 통해 SD 아동과 HSP 아동의 보행 패턴 분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습니다. HSP 아동과 SD 아동은 근위부 관절에 대한 시공간 및 운동학적 매개 변수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무릎과 발목 관절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냈고요. 모두 무릎의 과신전 경향을 보이지만 HSP 아동의 과신전 시간이 더 길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물론 경직을 발생시키는 원인과 보행 양상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현재 HSP 아동에 대한 특별한 치료적 중재 방법을 보고하고 있지가 않아 그동안 이 SD 아동의 기능적 활동 및 보행 향상을 위한 검증된 중재 방법을 채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SD 아동의 기능적 활동 및 보행 향상을 위한 중재 방법으로 트레드밀 훈련과 하지 근력 훈련의 효과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트레드밀 훈련 보행은 보행 주기를 반복하면서 보행 시 리듬과 대칭성이 개선되고 근력, 지구력 향상 및 기능적 움직임을 개선한다고 보고하였고 또한 트레드밀 훈련과 동시에 일반적인 물리치료 실시 후 한 발짝 길이의 평균 점수가 감소하므로 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도 보고하였습니다. 또 트레드밀 훈련 후 경직의 부작용이 없고요.
SD 아동의 보행 속도나 운동 기능이 향상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성마비 환자의 근력 운동 프로그램이 특별하게 강직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근력과 보행 능력을 향상시켰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전성 강직성 하지마비 아동에게 적용한 기능적 하지 강화 운동과 트레드밀 훈련이 아동의 기능 개선을 위한 방법일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임상에서 치료사를 위한 치료 중재 프로그램으로서 제시함과 더불어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훈련이 가능한 자가 중재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의 대상자는 유전성 강직성 하지마비로 진단받은 만 10세 남아이고요. 38주 제왕절개로 태어났고 3.2kg으로 태어났습니다. 생후 10개월경 방광요관 역류 수술을 받았고 12개월경 적절한 대근육 발달, 특히 내발기가 되지 않아서 처음으로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BMRI를 찍었으나 특이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20개월엔 척추 MRI, 대사 이상 검사, 유전자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들었으나 지속적인 발달 지연이 있었습니다. 만 4세경에는 고개 조절 및 손 지지 가능, 그리고 배밀이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했고요. 만 5세경에는 독립적으로 이제 선 자세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인모터로는 뻗기, 잡기, 손끝 짚기가 가능하였습니다. 2012년 뇌병변 장애로 판정을 받았고 2017년 S대학병원에 내한하여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RARB 유전자의 C865G 어디노버 베어리언트 릴레이티드 HSP 컴플리케이티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아동은 대동작 기능 분류 체계인 GMFCS 레벨 3이고요. 상지 기능이나 인지, 언어 능력은 정상입니다. 전반적인 하지 근약화 및 심한 강직이 나타나고요. 아동이 AFO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발을 붙인 상태에서 기능적인 동작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동은 자한 시신경 형성 부전 소견을 받았고 운동실조 양상이 다소 나타납니다. 연구 설계입니다. 저는 기준 변경 설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설정한 기준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때 중재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준 변경은 목표 행동을 보다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정 가능하고 철회나 기준선 단계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재와 행동 간 기능적인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하위 단계에서부터 예측된 방향으로 3개 이상의 기준 변경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한 기준에서 연속적으로 3회 단기 목표를 달성하거나 그 데이터가 상승되었을 때 다음 치료 단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의 기초선 단계에서는 2주 동안 주 2회에서 3회, 그리고 중재 단계에서는 6주 동안 주 3회 측정하였습니다. STS 10MWT, 1MWT의 점수를 각각 치료시마다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선과 중재 완료 후 목표 달성 척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GMFM을 사용하였습니다. 측정 방법으로는 시투스탠 테스트, 10m 워크 테스트, 1 minute 워크 테스트, 그리고 GMFM을 사용하였는데요. 특별하게 GMFM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 걸을 수 있는 아동이었기 때문에 D 영역과 E 영역의 총 점수를 측정하였습니다. 중재 방법입니다.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은 먼저 준비 운동으로 하지 근육 신장 운동을 하였고요. 마무리 운동은 호흡 운동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각각 5분씩 소요하였고요. 기능적 하지 강화 훈련은 하지의 점진적 저항 훈련 가이드라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스파스틱 다이플레이즈 아동에게 적용하였던 적용 방법이었고요. 총 20분 소요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레드밀 트레이닝은 아동이 숨이 차지 않고 스스로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속도를 결정하였는데 본 대상자 아동은 0.4로 보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총 30분 정도 소요하였습니다. 하루 약 60분, 주 3회 총 6주 정도 수행하였습니다. 이 표는 중재 방법에서 특별히 하지 강화 훈련에 포함되었던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적어보았습니다. 먼저 브리징 엑서사이즈, 시트 스탠드, 라터럴 스텝업, 하프닐 라이즈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